오늘은 인생을 역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것 이란 제목으로 한 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어서 퓨처 셀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가 되는 첫 단계라는 부분인데요. 퓨처 셀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한국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자기계발책 6권에서 7권 이상 읽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누구나 잘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이고 동시에 좋은 예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고 역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난번에 첫 번째 부분에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7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의 내가 되는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현실을 막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장기적으로 미래의 나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3가지 정해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해요. 기업이나 개인이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정말 탁월하게 성공하는 기업과 개인은 책 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원싱이라는 이제 유명한 책이 생각났는데요. 거기에서는 한 가지에 집중해라.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되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를 정할 때 정말 어떤 것이 미래의 나에게 가장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저자가 구체적으로 세계의 목표를 정했고 실천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볼까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책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래 그리고 현재의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건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체력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 더욱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앞으로도 운동과 식단을 열심히 신경을 써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건강해지면 아픈 시간을 줄이고 또 더욱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구체적인 생산 목표는 제가 생각해 본 걸 한번 공유 드리면 1순위는 몸과 마음의 건강, 2순위 가족과의 관계, 3순위 성장과 기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단계로 10가지 우선순위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적어봤는데 그중에 일부만 공유를 하자면 몸과 영혼의 건강 1순위를 위해서 지금 헬스 상황에 이제 일주일에 주 2, 3회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자. 그리고 단백질과 물 섭취량을 더 늘리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유지하자. 그리고 집안일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섬기로 감당하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순위는 성장과 기여인데요. 여기에서는 독서. 그래서 이제 내년의 독서 목표는 100권, 그리고 그중에서 50권을 확실하게 소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 업로드 그 위에 꾸준히 하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이게 있는데요. 좀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덜 중요한 목표는 보통 빨리 보상을 안겨주며 도파민이 손쉽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이나 SNS 등은 빠르게 도파민을 주기 때문에 중독되기 쉽다. 이런 덜 중요한 목표는 인생이라는 정원에서 마구 자라는 잡초와 마찬가지라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에 전념해야만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며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이 방법이 효과적인가? 이것을 꼭 계속 질문해 봐야 한다고 하고요. 아니라면 다시 신속하게 중요한 목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택지 베리는 완벽함은 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때가 없을 때 이루어진다. 라고 말했대요. 오늘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단계. 3단계 제목은 필요해서 열망, 열망에서 알무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결핍을 암시하는 거래요. 발전하고 건강한 상태는 열망하는 상태.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핍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여기 더 높은 수준의 단계는 아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내가 이미 원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 플로렌스 시인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무의식은 미래의 확실히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느낄 감사함을 지금 느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하더라도 감정이 목표를 싫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요. 행복은 정체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갑자기 어느 나라에 뭐 공주가 되었다, 왕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요즘에도 공주나 왕자가 있는 나라가 있죠. 그런 경우에 뭐 양자로 그렇게 내가 됐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부터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고 정체성을 이미 그 미래 나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환경도 달라지며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하는 행동을 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요즘에 나온 더 마인드 책을 보면 여러분이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4단계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요청을 하라. 직접적으로 요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때로는 끈질기게 요청할 것이다.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수록 그것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스터디언의 신 박사님께서는 요청을 하되 그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고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필요할 때 더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